인구 100만이 넘는 수원시와 용인시가 올해부터는 특례시라는 이름으로 새 출발합니다. 앞서 용인시가 먼저 특례시 출범을 알린 데 이어 수원시도 선포식을 가졌는데요. 광역시급 권한을 갖는 특례시 출범이 앞으로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주목됩니다. 이번 시간에는 특례시 출범의 의미와 과제 등에 대해 집중 보도합니다. 먼저 수원 특례시 출범식 현장에 김효승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화려한 빛의 향연과 함께 수원시 로고가 수원 특례시로 바뀝니다. 수원의 새일은 특례시 출범을 알리는 자리입니다. 중앙과 광역에 중심됐던 그런 사무 권한이 기초지방정부로 흘러가는 출발점이 되고 또 이것은 수원 시민만이 아닌 대한민국 자치분권을 위해서도 대단히 중요한 진전이라고 생각합니다. 시승격 73년 만에 특례시로 도약한 수원시. 지방자치의 새로운 장을 열게 되면서 가장 먼저 달라지는 점은 주민복지 혜택입니다. 기초생활보장이나 기초연금 대상자를 선별하는 기본재산액 기준이 높아져 기초연금과 장애인연금, 긴급지원 대상 등이 더 늘게 됩니다. 수원의 경우 2만 2천여 명의 시민이 혜택을 받게 될 전망입니다. 이외에 인허가 등 일부 민원 접수와 처리를 경기도 대신 시에서 담당하는 방안도 논의되고 있습니다. 시민들은 특례시로의 변화에 큰 기대감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주어지는 복지라던가 그런 혜택들 그리고 지원 같은 것도 더 많아질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그래서 요즘 코로나로 다들 너무 힘든데 그런 걸로 경제가 좀 더 활성화되고 분위기도 더 활기차졌으면 좋겠어요. 상향 조정돼서 기초연금이 더 나가게 됐어요. 그래서 새해 좋은 선물을 주는 것 같아서 기분이 진짜 좋았어요. 인구 100만 대도시에 걸맞은 옷을 입게 된 수원과 용인시. 특례시라는 이름으로 새로운 지방자치시대를 여는 출발점에 섰습니다. BTV 뉴스 김효수입니다. 수원시와 용인시는 이제 특례시 체급에 맞는 변화를 가져올 수 있게 됐습니다. 우선 특례 시민들이 바로 체감할 수 있는 부분은 복지 혜택의 확대입니다. 사회복지 급여액이 올라가고 대상자도 늘어나는데요. 행정조직이 커지면서 각종 민원 해결 기간도 줄어들게 됩니다. 하지만 실질적인 사무 권한과 재정을 확보해야 하는 과제가 남아 있습니다. 계속해서 박희분 기자입니다. 인구 100만 이상인 수원시와 용인시 그리고 고양시, 창원시가 공식적으로 특례시로 출범했습니다. 앞으로 기초자치단체 지위는 유지하면서 동시에 광역시에 준하는 행정, 재정적 권한을 부여받게 됩니다. 가장 먼저 사회복지급여 재산액 기준이 중소도시에서 대도시 기준으로 상향되기 때문에 앞으로 혜택을 받는 시민들이 대폭 늘어납니다. 특례 시민의 생계, 주거, 교육급여 기본재산액은 4,200만 원에서 6,900만 원으로 늘어나고 의료급여도 3,400만 원에서 5,400만 원으로 그리고 긴급지원에 해당하는데요. 또 주거지원 월 한도액이 4인 가구 기준으로 42만 2,900원에서 64만 3,200원으로 늘어납니다. 또 특례시는 본청에 실국을 1개 신설하고 구청장을 보좌하는 4급이나 5급 담당관을 추가로 임명할 수 있게 되는데요. 인구에 걸맞게 행정조직이 커지면서 생활민원 해결과 대규모 인허가 처리 기간도 줄어들게 됩니다. 무엇보다도 이제 경기도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정부와 함께 이를 추진할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 대형 국책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됩니다. 하지만 특례 권한이 개정된 지방자치 시행령에 반영된 일부 행정 사무 권한을 제외하면 추가로 확보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실효성이 크지 않을 것이라는 지적도 나옵니다. 지난 1년 동안 추진해온 지방분권법 개정안은 국회 행정안전위에 상정돼 심의가 이루어지고 있지만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 같고요. 그리고 2차 지방 일괄 이양법은 국회 제출 여부마저도 아직까지는 불투명한 상태입니다. 사실 이런 것들이 해결이 돼야지 핵심 권한을 확보할 수 있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물류단지나 산업단지, 관광단지를 자체적으로 조성할 수 있게 되는 권한을 확보하게 되는 겁니다. 자, 이번엔 특례시 승격과 함께 거듭난 특례시 의회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특례시 의회는 이제 자체 인사위원회를 가동할 수 있고 의회 사무직원 인사 권한을 집행부로부터 이양받습니다. 기존에 지자체장이 갖던 권한을 의장이 행사하는 건데요. 인사권 독립으로 앞으로는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의회 사무직원들이 집행부 눈치를 보지 않고 업무를 진행할 수 있게 됩니다. 하지만 지방의회가 얻어낸 인사권 독립에는 가장 중요한 이 조직과 예산 편성권이 빠져 있어 앞으로 집행부와의 협의가 계속적으로 요구될 전망입니다. 30년 동안 이어져 온 지방자치제도는 특례시 출범과 함께 또 한 번 도약의 계기를 맞았습니다. 이번 특례시 출범은 실질적인 지방 분권의 성공을 가늠하는 잣대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BTV 뉴스 박희풍입니다. 이번엔 수원과 용인시장을 연결해 그동안 특례시 준비 과정과 또 앞으로의 계획을 들어보겠습니다. 두 분 시장님 연결되어 있는데요. 네, 두 시장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용인시장입니다. 염태영입니다. 네, 두 분 시장님 축하드립니다. 먼저 염태영 시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특례시장으로서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예, 수원 특례시를 향한 지난 일들을 생각하니까 여러 가지 감회가 새롭습니다. 또 지난 일 겪은 것들이 주마등처럼 스쳐가기도 합니다. 네. 그 누구도 가지 않았던 길을 가려니까 그 과정 하나하나가 쉽지 않았지만 이제 드디어 수원 특례시가 되고 보니까 그동안 고마웠던 분들 생각이 많이 납니다. 앞으로 우리 시민과 함께 이 새 희망의 싹을 틔워나갈 그 기대와 또 앞으로의 설레임으로 오늘은 참 축복받은 날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자 다음은 백군기 시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특례시로서의 새 출발 정말 감회가 새로우시죠? 네, 그렇습니다. 예. 그동안에 우리 용인시는 이제 맞지 않는 옷을 입고 있다가 이제야 몸집에 맞는 옷을 찾게 되었는데요. 네. 하지만 이것은 이제 시작에 불과합니다. 좋은 옷은 화려한 치장보다는 활동하기 편하고 자연스러운 맛이 담겨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권한 확보를 통해서 시민을 위한 품격 있는 행정을 담아내야 할 과제가 남아 있습니다. 용인이란 이름에 걸맞는 세계적인 명품 브랜드가 되도록 시민들과 함께 디자인해 나가겠습니다. 같이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자, 다음은 이 수원 염태영 시장님께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2020년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이후에 이 특례시로 지정된 4개 도시가 많은 준비와 노력의 과정을 거쳐왔습니다. 지난 1년 동안 어떤 준비가 있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죠. 예, 지금 말씀하셨듯이 2020년 12월 달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 통과로 특례시 지위를 부여받게 되는 일이 열렸죠. 그리고 지난 1년간 실질적으로 시민들에게 특례 시민으로서 이제까지 우리가 받고 왔던 불이익을 해소하는 일들을 만들어 오는 것이 또 하나의 지난 여정이었습니다. 네. 그것 또한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난해 4월 달에 4개 도시 시장들이 특례시장 협의회를 만들어서 그동안 중앙부처라든지 정치권의 인사들을 만나가면서 실제적인 권한 확보를 위한 노력들을 해왔습니다. 보건복지부 앞에서 1인 시위도 했고요. 또 그 공동으로 행안부와 함께 특례시 지원협의체도 만들어서 우리가 실질적으로 받아야 될 특례시 사무 권한 이양에 대한 전반적인 논의와 또 법제화를 위해서 뛰어왔습니다. 아마 이를 통해서 시민들에게 사회복지라든지 행정 서비스가 보다 점차적으로 개선되는 일들을 계속 만들 수 있을 거라는 기대를 가져봅니다. 네, 자 말씀해 주신 것처럼 권한 확보를 위한 여러 노력은 있었지만 이 시민들이 체감할 만한 변화가 아직까지는 많지는 좀 않은 것 같습니다. 특례시 시행의 최대 관건은 실질적인 이 권한 확보일 텐데요. 앞으로 과제들을 어떻게 풀어갈 것인지 백 시장님께서 한번 말씀해 주시죠. 네, 이 사무 권한이 확보돼야 사무 수행에 필요한 재정과 조직 확대로 연결되고
또 이것이 시민이 체감하실 수 있을 텐데요. 현재는 이제 산업단지 인허가나 지방건설 기술심의위원회 운영 등 특례시와 행전안전부가 함께 발굴한 86개 기능사무와 383개 단위사무에 대한 법령 개정에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대내적으로는 이제 실국단장 주관하에 특례사무의 조기 이항과 입법화를 위한 방안을 마련 중에 있고요. 대외적으로는 전국 특례시 시장 협의회를 중심으로 현재 국회에서 심의하고 있는 특례시 사무 권한 확보를 위한 지방분권법 개정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각고의 노력으로 사회복지급여 기본재산액 기준을 대도시 기준으로 상향했던 것처럼 앞으로도 국회, 중앙부처, 자치분권위원회 등 관련 기관과 협의해서 실질적인 특례 권한을 확보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방침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앞으로 시민들이 체감할 만한 많은 변화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끝으로 마지막 질문 드리겠습니다. 좀 짧게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염태영 시장님께 질문 드립니다. 마지막 끝인사 부탁드립니다. 이제 첫 술에 배부를 수는 없다고 그러죠. 이제 특례시가 첫 발을 뗀 만큼 시민의 복지라든지 삶의 질 향상 또 행정 서비스의 개선이 이루어지도록 특례시 권한 발굴을 해서 최선을 다할 거고요. 그래서 수원 시민들에게 보다 맞춤형 특례 시민의 권익 향상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특례시 축하받는 날이니까 오늘 시민들께서 특례 시민으로서 마음껏 그 앞으로의 달라질 모습에 대한 기대를 가지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다음으로 백군기 시장님께서도 끝으로 시민들께 전하실 말씀 전해주시죠. 네, BTV 시청자 여러분, 또 110만 용인 시민 여러분, 우리 시는 이제 시승격 26년 만에 특례시로서 새롭게 출발합니다. 시민이 살기 좋은 친환경 생태도시, 세계적 반도체 산업의 중심 도시로서 우리 용인은 미래가 더욱 기대되는 지속 가능한 글로벌 도시가 될 것입니다. 앞으로도 모든 시민이 특별해지는 용인 특례시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말씀 고맙습니다. 두 분 시장님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요. 또 시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